비무장지대가 끝나는 지점.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에서 말도까지 67km 구간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입니다. 임진강을 품은 한강이 김포 반도와 개풍군 사이로 흐르다 북의 예성강과 만나 서해로 뻗어가는 물줄기. 남북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은 없지만 민간 선박의 통행이 차단된 금단의 구역.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이르는 한강하구는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배 한 척 띄울 수 없는 곳. 여기에 상합서부터 꽃게서부터 조기 여러 가지 다양한 어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지금 예전 그 배 가지고 운영했던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혔다고 합니다. 꽃게가 막 그냥 한 배였댔어요. 황가우리가 보통 뭐 3, 40kg가 그냥 밑에 쫙 깔리고 꽃게가 뭐 아주 배가 못 가는 거예요. 2달 동안에 일하고서 3년 먹을 게 나온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대박이 나는 거죠. 분단 이후 자유롭던 백길은 막히고 한강과 서해가 만나서 누리던 영화롭던 시절은 섬에서 멀어져 갔죠. 섬의 운명이 바뀐 건 한국전쟁.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지정됐습니다. 당시 작성된 정전협정문에는 민간인 선박의 통행을 한강하구에서는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었죠. 1960년대 초중반까지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나라 합참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남측과 북측에서 여기를 완전 통제해 버리자라고 하는 정책적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민간 선박들조차도 여기에 항행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린 그런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닌가. 바다는 자유로우나 서해 끝 섬마을 어부는 어장 좋은 바다를 지척에 두고도 먼 바다로 힘겨운 항해를 나갑니다. 여기가 어루 한계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선은 이제 그쪽 말도 가는 쪽으로는 못 가죠. 보름도의 유일한 어부는 5대째 바다를 터전 삼아 삶을 이어가지만 황금어장은 아스라이 멀어진 아버지의 추억일 뿐입니다. 내년에는 그 어장을 갈 수 있을까? 한 해 넘보고 있는 거죠. 바다를 외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의 삶. 서쪽 바다의 끝섬 말도에선 갯벌 채취도 2년에 한 번 군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맨손업은 우리가 그냥 먹는 거 그거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반찬 정도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지 그거를 내다가 팔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수은과 물류, 어업의 중심지였던 한강하구의 풍요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황금어장하면 새우 잡는 데는 여기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육조 터면은 여기 거에 아주 알아줬죠. 마주한 북녘 땅으로 잡은 고기를 자유로이 실어 나르던 보름도는 바닷길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논밭을 일구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800년) 전 북한의 황해도 연안에서 떠내려온 은행나무는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실향민들의 애달픈 마음을 알까요? 마포에서 배를 타고 한강 하구로 해서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일로 해서 용매도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되고 여름방학엔 무조건 그냥 배 타고 마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하구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럼 뭐 기분도 좋고 아주 낭만이 있죠. 황해도 연백에 가서는 1년치 쌀을 사고 강화도에 와서는 과일을 사가던 시절. 그땐 남과 북이
물길을 사이에 둔 이웃이었고 한강하구의 백길을 따라 서울로 가는 사이좋은 형제였죠. 강화 철사님 밑에 산이포라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우리들이 내려서 뭘 많이 하냐면 장작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물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때 더울 때는 수박, 참외 그런 거 많이 따가지고 배에다 많이 실었어요. 그냥 타가지고 그 영매도에는 수박 같은 거 없거든요. 북한 황해도 연백군과 불과 2-3km 물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교동도는 피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건너편 연백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쪽 바라다 보이는 저 포구가 아마 낮은 포라는 데예요. 거기서 피난 나올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이제 그 목선을 타고 인사리 끄트머리 포구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교동으로 왔죠. 한강 하구에서 한국 전쟁을 치룬 노병은 70년이 지났어도 그때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해안가에서 불과 1km 들어가면 동생들이 사는 고향집이 있죠. 제일 막내가 5살 때 형아 나가 어디 가지 말라고 붙잡고 다 바리까지 그 형아 이제 며칠만 여기 갔다 올게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게 그저 엄마 말 잘 듣고 형아 말 잘 들어라 누나 말도 잘 듣고 이래놓고 띄워놓고 간 것이 이제 그게 제일 가슴 아프지. 대부분 10서너 살 때 고향을 등졌지만 세월이 가도 뼛속 깊이 사무친 그리움은 가시질 않습니다. 보여? 아이고, 야. 엄청 가깝네. 이거. 야, 이건 아주 요 앞이가 있네. 어머, 다 일자 집들이네. 어? 세상에. 야. 날개가 달리면 좀 날아가 봐면 좋겠다. 아이고. 야, 이렇게 엎어대면 고됐디 이렇게 가까운 데도 소리왕래를 못하고 사니. 마주보는 북한 땅까지는 백길로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 지금은 삼엄한 경계로 물길마저 닫혔지만 한강하구는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던 교류와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좋은 선과 상선이 연백, 강화, 인천을 거쳐 서울 마포나루로 향하던 그때 배의 왕래가 활발했던 한강하구엔 크고 작은 포구가 수십 개였죠. 강화도 철산리. 산이포구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가장 번성했던 시절엔 100척이 넘는 배가 정박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도상에 보면 양쪽에 암초가 2개가 있는 걸 아주 그대로 잘 그려놨고요. 항로가 표시된 이 지점이 바로 지금 그 잔교가 있는 그 지점하고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선이 들어오면 시끌벅적했던 이곳. 700가구가 살던 마을은 사라지고 이젠 포구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산이포 같은 경우에 민통선 이북에 있지만은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가 거점으로 마련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역사적 근거도 될 수가 있고요. 한강하구의 포구를 어떤 형태든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은 백길을 열고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요? 남북 간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가장 먼저 빨리 열릴 수 있는 공간이 한강하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한강하구는 그동안 많이 주목됐고 정부나 민에서도 주목을 많이 했고 준비도 꽤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거점 한강하구. 이곳이 풍요와 평화, 한반도 통일의 상징이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